근로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처벌 규정이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고 있고, 이거는 시정 기간을 보통 3개월 이내로 줍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를 계획표를 주고, 개선 기간, 그 시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52시간 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보고 나서 지켜졌으면은 좀 주는 경우고, 이게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뭐 1개월만 주는 경우도 있고 뭐 2개월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위반 시 시정 기간은 조금 재량으로 좀 부여받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 52시간을 넘겼냐 안 넘겼냐 이 부분이 좀 대표적인 포인트고, 그리고 유연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제 서식을 제대로 갖췄는지, 그리고 보상휴가제나 휴일대체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진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출퇴근 기록이에요. 뭐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도 있고 지문인식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 출근과 퇴근을 찍는 그 기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건 그럼 이 출퇴근 기록 자체를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기록으로 다 출퇴근 기록을 전부 다 근로시간으로 본다면은 뭐 사실 52시간 지키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40시간 넘어가면 1.5배 주는 것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로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취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관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 계획,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유연 노동부의 홍보로는 유연근로제 일환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 적용하려면은 유연성 많이 떨어지는 제도입니다. 왜냐면은 사전에 단위 기간에 대한 근무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 유연성이라고 한다면은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게 유연성인데, 탄력 근로 시간제는 그런 유연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제도라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유연근로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제도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선택적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에는 단위 기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내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주 5일 사업장에서는 209시간으로 이제 대표가 돼서 실제로 209시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에 관계없이 한 달을 그러니까 209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여를 책정하고 있지만,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원력 일수 30일이냐 31일이냐에 따라서 기준 법정 근로 시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초과하면은 연장 근로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휴일 근로 시에는 휴일 대체 주체 개인이랑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랑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연장 근로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 52시간 제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회사에서는 이제 사전 승인 제도를 두고 있어요.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은 연장 근로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기록을 근로시간을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늦게 퇴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일을 해서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일과 외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으로 일을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에서 데이터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적어도 우리는 8시간 내에서는 근로를 인정하고 그 외의 근로는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연장 근로로 인정한다라고 그런 제도를 두고 있으면, 그 제도가 유효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제 연장 근로에 대해서 좀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그러면, 과거에는 회사가 근로계약을 할 때 이미 사전에 동의를 해요. 연장 근로 시킬 수 있고 언제든지 뭐 그럴 수 있다. 그때는 약간 주 근로 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일 때도 있었고, 음, 약간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관리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 52시간 제도로 많이 정착이 되었고 정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착이 되고 있고, 근로자들도 장시간 근로에 대한 선호가 이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 회사 입장에서도 장시간 근로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위반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전 승인 제도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이 사전에 신청을 하고 승인 받은 경우면 연장 근로로 본다. 근데 이게 유효한 경우와 그
무효인 경우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각각 두 개씩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제도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고 있어요. 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어,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 제도 자체를 유효로 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제도가 회사가 약간 그 편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제도만 두고 있고 실제로는 그걸 뭐 승인도 안 해주면서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은 사례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로자가 퇴근을 늦게 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업무 때문인지, 그런 그 업무가 불가피했는지, 그런 연장 근로의 불가피성을 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근로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뭐 2012년, 23년 사이에는 본인들도 시간의 근로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서 시간의 근무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회사 내부에서는 연장 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뭐 회사의 제도 유효하고 그 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로자가 뭔가 분위기에 따라서 연장 근로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런 거랑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제도도 유효하고 연장 근로가 불가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전산 시스템에 있는 출퇴근 시간만으로는 어, 직원들이 연장 근로를 했다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발적 근로나 그런 부분이죠.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남아 있었다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로 이제 좀 약간 출근을 일찍 하거나 퇴근을 일찍 늦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건 근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근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해서 이건 제도 자체도 유효하고 이건 연장 근로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무효인 사례는 여기는 이제 뭐 제도 자체는 유효하다. 사전 사후 승인 내역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회사가 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직원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연장 근로의 불가피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업무가 임의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업무. 9시부터 6시까지 정상적인 근무 이후에도 어, 수업 준비, 수강생 출석 점검, 뭐 회의 참석, 업무 처리 등 19시 이후에도 뭔가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 자체도 정형화된 업무로 좀 볼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음 이거는 그럼 회사가 다 승인을 했어야 되는데 회사가 연장 근로수당을 안 주려고 승인을 안 하거나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한 사실로 좀 보여진다. 이런 내용들로 좀 판단이 꾸려져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측정을 했냐? 이거는 좀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교통카드에 있는 치킨 시간,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 체크된 교통카드 시간에서 20분 제거한 시간을 퇴근 시간으로 봐서 시간 내 근로를 산정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근로시간 연장 근로가 사전 승인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좀 약간 형해화되거나 무효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어 체크카드나 뭐 그런 걸로 이제 사용된 시간 그런 걸로도 좀 교통카드 시간 그런 걸로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런 사례로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 근로 사전 승인 제도도 이런 식으로 유효하게 좀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이고요.